네, 월요일 M7 기업들의 마감 상황과 간밤 사이 들려왔던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해 볼 종목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4시까지는 그래도 상승부를 지켜내고 있었는데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식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오히려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만 되고 있다가 간밤 들려온 한 가지 소식에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1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달성해주고 있던 규제 크레딧의 철폐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경쟁사의 규제 크레딧을 판매하면서 1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규제 크레딧이 뭘까요? 환경 오염을 낮추는 데 기여한 기업들에게 주는 정부의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문제는 이걸 다른 기업들에도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를 통해 테슬라는 1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시대의 규제를 철회한다면 쉬운 돈이 끊길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이 크레딧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2%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HSBC에서 한 가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엔비디아의 공급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리포트였는데요. 현재 블랙웰 GPU 공급 능력이 더디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콕 집은 겁니다. 여기에 역시나 바이든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3%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다시 젠슨 황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지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기업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JP모건에서는 인공지능의 수혜에 가장 주목되는 기업이다라고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관련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알파벳이 노리고 있는 다음 주자는 드론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파벳의 드론 배달 기업 윙이 현재 미국의 주요 지역 텍사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확인해 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밍치가 애플이 중국 점유율에 대해서 앞으로 상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애플이 앞두고 있는 차기작 SE4입니다. 이 SE 시리즈는 보급형 제품으로도 유명하죠. 문제는 이 SE4 시리즈가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너무 얇다는 겁니다. 얇다는 특성 때문에 유심을 직접 삽입하는 게 아니라 이심만 지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소비자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이렇게 점유율 상실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밍치는 추가적으로 이 차기작의 디자인의 수정이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섯 번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역시나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픈 AI가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 AI 모델 수출에 대한 통제 방안이 담겼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여기에 이어서 이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뤄질지까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 아마존입니다. 0.09%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존의 서비스 중 하나였던 Try Before You Buy, 이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 영어를 계속해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사기 전에 트라이를 해봐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아마존의 멤버십, 아마존 프라임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사기 전에 한 번씩 트라이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 잇따른 서비스 철회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마존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업 만나보시죠.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 역시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CEO 마크 저커버그의 언급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양자 컴퓨팅부터 애플까지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우선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제 함께 짚어봤던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폰에 20년간 안주한 기업이다라는 공개적인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애플 스토어의 30% 수수료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애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M7 상황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간밤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미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의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오픈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의 주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아주신 주제는 어닝 시즌 개막과 CPI 그리고 PPI에 대한 주목입니다. 이 주제 추가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이제 지난 4분기죠.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제 1월 15일 날부터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매매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 가이던스가 전망이 나쁘게 나오면 뭐 예상치를 하회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개막이 됐는데 사실 미 증시의 관련주들,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주, 바이오 관련주들 쪽의 상승 탄력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요. 예, 그다음에 이제 TSMC가 역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게 지금 하락 중인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도 요즘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표의 문제인데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까지 발표되는데 이러한 경기 지표들로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지표까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15일부터 금융주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라는 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JP모건 헬스케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TSMC 다뤄주셨지만 소위 우리 서학개미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종목들을 항상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 또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섹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안에서 차트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볼 기업, 첫 번째 어디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 좀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테슬라, 브로드컴, 아이온큐, 엔비디아 이렇게 순서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나스닥이 프리마켓에서는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락폭을 줄이면서 상승은 못했지만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랍다 싶은 거는 테슬라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미국 주식이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다. 이제 금리 발작은 있지만 그래도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2026년도에 메디케어 쪽에 4.3% 인상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호재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국민 전체 건강보험,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헬스케어가 제공이 돼요. 예, 그래서 전 국민 건강보험을 오바마 대통령 때 시도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했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보조금 지급한다 이런 게 나오면 정책적으로 어떤 걸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헬스케어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런 게 좀 압박을 받았는데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보유한 건강보험 또 이제 처방, 헬스케어 이런 서비스 부문을 바탕으로 한 실적 성장세가 매력적인데
1월 16일 날 실적 발표라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탑픽으로 선정을 하면서 610달러를 지금 목표가로 제시를 했고요. 또 웰스파고나 번스타인 같은 데서는 697달러, 또 694달러를 기록했는데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540달러 정도에 있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지금 단기간에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죠. 여기서 보면 630달러 고점 찍고 나서 480달러, 500달러가 무너진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하면 작년 12월 달에 뉴욕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네. 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미국 최대 보험사이기도 하지만 그 가입자들한테는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소문이 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의 영향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630달러 고점 찍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냥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보면 570달러에서 600달러 선까지는 뚜렷한 매물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16일 날 만약에 실적이 기대한 대로 굉장히 좋게 나온다. 또는 가이던스조차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실적 발표 시즌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폭락의 또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종목은 고가주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빅 이벤트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함께 짚어봤고요. 실적에 대한 성장세도 매력적이다. 또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앞서 만나봤던 브리핑의 테슬라 주가는 5시 반 기준이었다는 점,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럼 헬스케어 섹터 외에도 또 다른 업종 중에서 주목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 발작 때문에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금리 이게 관세 부담, 금리 발작 때문에 빅테크나 M7 기업들이 지금 좀 조정을 받거나 하락폭이 확대되는 걸 아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종목 말고 대안이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경기나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추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애견 인구, 애묘 인구가 뭐 급속도로 증가하고 네.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 키우던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만약에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 가족묘에다 같이 안장을 한다고 해요. 오. 그래서 미국의 그 가시다 보면 이런 공동묘지 같은 데가 있는데요. 가족묘지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우리말로 하면 나비의 묘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면 뭐 바둑이의 묘 이렇게 그 가족묘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미국은 이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반려동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데 작년도 매출이 114억 달러. 그다음에 62%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적이나 성장성, 그다음에 재무 구조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한때 이제 그 밈주식으로 불렸던 이유가 네. 그 밈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온라인상으로 이제 주식 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어떤 온라인상의 동호회 비슷하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를 이제 밈주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밈주식 관련 그 대주주 지분이 들어왔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흔들렸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우려는 없어진 것 같고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올해 탑픽 종목으로 했고요. 미주호에서도 올해 탑픽 종목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금리라든지 또는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무관하게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보신다 그러면 아직도 이제 뭐 신고가 돌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52달러 정도가 고점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35달러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신다 그러면 물론 이제 상장 이후 최고가는 120달러까지 아직 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주봉상의 고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봉상 고점까지는 노려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반려동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추이도 짚어봤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가족묘에 묻을 정도다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작년 매출과 함께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오늘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종목도 함께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이제 울타뷰티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게 이제 화장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뭐 OEM, ODM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매업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울타뷰티라는 종목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게 그 워렌 버핏이 애플의 보유 지분을 팔고 이제 울타뷰티를 샀다라는 게 작년도에 화제가 됐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소매업체 쪽에서 보면 5년 연평균 매출이 11% 이상 계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고 별도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마진 자체도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평균 투자 자본 수익률이 26%에 달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화장품 업체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경쟁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비자 직접 판매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최근에 CEO 교체라든지 이런 실적 전망을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515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갭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타뷰티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459달러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의 차트 모양으로 본다 그러면 매물대가 있는 게 450달러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또 작년에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을 팔고 매수하기도 했다는 점, 또 올리브영처럼 별도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점까지 울타뷰티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해 주실 마지막 기업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넷플릭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효과를 거뒀는데요. 그 지금 1,000억 정도의 제작비로 1조 5천억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런데다가 상반기가 될지 뭐 하반기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즌 3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그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기술주나 빅테크들이 쉬어갈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컨텐츠 소비가 유선 TV에서 스트리밍이나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게 지금 OTT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 도입이라든지 이런 쪽 계정, 그다음에 또 계정 공유 단속 정책을 피고 있고 최근에는 광고형 요금제라고 해서 저가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OTT 최저의 이탈률이라든지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도 보면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가다가 941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830달러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이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지금 목표가가 1,050달러 또는 1,100달러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월봉에서 보면 살짝 음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820달러에서 850달러 정도로 한번 노려보신다고 하면 941달러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41달러 선도 돌파 가능하다까지 차트에 대한 분석 만나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정말 이 공개 전부터 뜨거운 화제였죠. 전체적인 컨텐츠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넷플릭스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쏙쏙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